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약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닐까? 몸이 이미 많이 망가진 것은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앞으로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 정말 바로 약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의학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몸속에서 다른 문제가 먼저 생기고 그 결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생활을 조금 바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식사의 방식과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것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액검사 수치가 변화하는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다. 그래서 고기를 줄이고 기름을 피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조금 다른 설명을 합니다. 콜레스테롤 상승의 배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장 지방입니다. 두 번째는 몸속 염증 반응입니다. 우리 몸은 매우 정교한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의 역할은 혈액 속 당을 세포로 보내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섭취한 에너지가 너무 많을 경우 우리 몸은 남는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 저장되는 형태가 바로 지방입니다. 특히 배 속 장기 주변에 쌓이는 지방을 내장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지방 조직은 염증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속 염증이 증가하면 간은 다양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중 하나가 콜레스테롤 생산 증가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세포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사용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손상된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즉 콜레스테롤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까요? 몸속 어딘가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그 결과로 콜레스테롤 생산이 증가하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보다 원인을 줄이는 생활 습관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탄수화물이 얼마나 올라오고 있습니까? 밥, 빵, 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먹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흰쌀밥이나 흰빵 같은 음식은 소화 흡수가 매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도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지방 저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주 놓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달콤한 음료입니다. 탄산음료, 달콤한 커피, 가공 주스? 이런 음료는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몸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액상 당분은 간에서 지방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외의 음식이 있습니다. 과일입니다. 물론 과일은 건강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당도가 높은 과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면 혈당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대사 속도가 젊을 때보다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굶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와 생활 사례를 보면 공통된 식사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전에 소량의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 같은 지방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지방은 포만감을 높이고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소를 충분히 먼저 먹는 것입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조절하고 당 흡수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달걀, 생선, 두부, 콩류 이런 음식들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밥은 마지막에 조금만 먹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식사 구조를 바꾸면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후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가벼운 걷기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걸어도 충분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산책만으로도 몸의 에너지 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간식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 같은 간식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양은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6가지 습관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변화에 잘 적응합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면 몸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꾸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가 연구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한 가지 공통점이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식사 구조를 바꾸면 몸의 대사 반응이 서서히 달라지는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폐경 이후 체중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배 주변으로 살이 붙기 시작했고 건강검진 결과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닐까? 앞으로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주 거창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3가지 원칙만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는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먼저 채소를 먹었습니다.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한 접시 정도 먹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음식의 이동 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먼저 먹으면 이후 음식의 흡수 속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를 늘린 것이었습니다. 달걀이나 생선, 두부나 콩류 같은 음식들을 식단에 포함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후 걷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집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였습니다. 이 3가지 습관을 2달 정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체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배 주변 둘레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은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전보다 낮아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생활 습관은 몸의 대사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LDL 콜레스테롤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고 밀도가 높은 입자, 그리고 크고 부드러운 입자, 이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작고 밀도가 높은 입자는 혈관벽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반면 비교적 큰 입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것보다
몸의 전반적인 대사 상태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 대사 상태가 개선되는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보기를 끄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보기가 울리는 이유, 즉 불이 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어떤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몸의 대사 속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와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면 몸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구조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니어 여러분께 하루 식사 예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채소 샐러드, 달걀 한두 개, 견과류 조금. 점심 식사, 생선이나 두부, 채소 반찬, 밥은 작은 양. 저녁 식사, 채소 중심 식사, 단백질 음식, 탄수화물은 아주 소량. 그리고 식사 후에는 짧은 산책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사 구조를 바꾸면 몸의 에너지 사용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대사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식욕 호르몬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대사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한 가지 요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생활 패턴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이 개선되면 대사 건강이 좋아지는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라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를 충분히 먹기. 두 번째, 단백질 섭취 늘리기. 세 번째, 탄수화물 양 조절하기. 네 번째, 식사 후 가벼운 걷기. 다섯 번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 습관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은 우리 삶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습관만 시작해 보십시오. 식사 후 15분 걷기, 혹은 채소 먼저 먹기.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에 새로운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몸의 변화를 스스로 느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